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테리 디바 메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기묘한 사건을 가져와 봤어요. 혹시 영화 화차 보셨나요? 그 내용 대충 줄거리를 얘기해보자면 결혼을 앞두고 갑자기 신부가 사라졌는데 너무 당황한 남편이 계속 추적을 해봤죠.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 거죠. 캐면 캘수록 뭔가 이상해요. 결국 보니까 다른 사람 신분으로 위장해서 살아왔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그 여자는 어디 갔냐고요? 네, 이거 말하면 영화 스포니까 여러분도 한번 제 영상 보시고 나서 화차 한번 보세요. 그거 진짜 재밌거든요. 어쨌든 오늘은 영화가 아닌 현실입니다. 진짜 현실에서 벌어진 내 아내의 진짜 모습.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2003년이었는데 미국 텍사스 동부에 살던 러프 가족은 지역사회에서 꽤나 명망이 높은 가족들이었어. 대대로 물려받은 부동산이랑 은행 사업 덕분에 돈 많잖아. 당연히 경제적으로 풍족했고 부자들이 나가는 사교 모임에도 자주 나가서 잘 나가는 인맥도 많았고 한마디로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집안이었던 거지. 특히나 이 집 아들이었던 존 블레이크 러프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또 미국 유명 통신사에서 일하면서 되게 창창하게 살고 있었어. 그러던 어느 날 블레이크가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여자친구가 있다면서 데려오게 돼. 그녀의 이름은 로리 에리카 케네디인데 둘은 교회 성경 모임에서 만났다고 하더라고. 아들이 여자친구 데려왔잖아. 그래서 러프 가족은 여자친구를 설레어하면서 저녁 모임에 초대하게 돼. 그래서 만나보니까 로리는 굉장히 매력적인 여자친구였어. 성격도 좋고. 근데 뭔가 조금 이상해. 남자친구 부모님을 처음 만났으니까 여러 질문들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어땠어요? 이런 과거를 물어보면 로리가 대충 얼버무리는 듯한 경향이 있어. 그냥 다 좋았어요. 이렇게 뭉뚱그려 대답하는 거지. 게다가 자기 가족 얘기는 일절 꺼내지 않는 거야. 좀 경계하는 것 같지? 어쨌든 식사는 잘 마무리됐고 그 후 부모는 아들 블레이크한테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게 돼. 사실 로리의 부모님이 어렸을 적 모두 돌아가셨고 외동딸이었던 그녀가 혼자 남겨져서 컸다는 좀 가슴 아픈 이야기였어. 그래서 유난히 로리는 어렸을 적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가족 사진까지 모두 불태워버렸을 만큼 깊은 고통이 있었다고 해. 근데 이런 얘기 들으니까 부모님은 오히려 좀 미안했겠다. 그렇게 1년 후에 드디어 블레이크와 로리는 결혼을 하게 돼. 근데 러프 가문이 워낙 대단하잖아. 그래서 가족들은 아들의 이 결혼식을 동네방네에 알리고 또 성대하게 열고 싶어서 난리가 났었어. 근데 로리가 어찌된 일인지 극구 반대하면서 아담한 결혼식을 원하더라고. 결국 둘은 외곽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증인 딱 한 명만 참석한 조촐한 결혼식을 치르게 돼. 이후 부부는 텍사스주 레너드 작은 마을에 집을 얻어서 또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지. 부부를 좀 보면 남편 블레이크는 되게 활달하고 사교적이야. 반면 아내 로리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어. 이웃들 목격담에 따르면 로리는 보통 하루 종일 집에 있다가 야심한 밤에 나와서 혼자 마당을 걷곤 했었대. 근데 흥미로운 건 로리가 남편의 가족, 그러니까 러프 가문 가계도에 굉장히 큰 흥미를 보였다는 점이거든. 뭔가 가족에 대한 집착이 좀 상당했던 것 같아. 한편 로리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었는데 그건 바로 임신이었어. 근데 그게 맘처럼 쉽지가 않아. 몇 번씩이나 유산을 겪었고 그렇게 4년이 흘러서 2008년 드디어 로리는 인공수정을 성공하면서 꿈에 그리던 딸을 얻게 돼. 그런데 로리의 이상행동이 그때부터 시작되더라고. 지나칠 정도로 딸을 과잉보호하는 거야. 심지어 자기가 화장실 갈 때도 아이를 안고 갈 정도야. 한순간도 자기 품에서 떼어놓지 않으려고 하더라고. 게다가 무슨 보물을 숨기듯이 아무한테도 딸을 보여주질 않아. 그건 남편 식구들한테도 마찬가지였지. 가족 모임에 있을 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다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손녀를 볼 수가 없었지.
이런 행동으로 인해 가족은 물론이고 남편 블레이크도 점점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어. 남편은 부부 상담이라도 받으면서 관계를 회복해보려고 했지만 아내의 폐쇄적인 태도는 바뀌질 않더라고. 참다 못한 블레이크는 결국 별거를 결심했고 원래 가족들이랑 함께 살던 그 집으로 돌아가더니 이혼 소송을 해버려. 이건 아이가 태어나고 겨우 2년 만의 일이었어. 안타깝지만 로리와 딸은 혼자 남겨진 이후에 엄청나게 불안정해 보였대. 이웃들에 따르면 둘 모두 영양실조에 걸린 것처럼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였고 종종 힘없이 집 밖을 배회하는 모습도 목격됐지.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201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이었는데 러프 가문 자택에서 블레이크의 아버지가 신문을 가지러 나오고 있었어. 그런데 이때 집 앞 도로에 낯선 검은 차 한 대가 세워져 있더라고. 가까이 다가가 봤더니 시동은 켜져 있었어. 뭔가 이상함이 느껴져서 그 차 안을 들여다봤거든. 내 차 안에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 바로 자기의 며느리이자 아들 블레이크의 부인 로리가 총상을 입은 채 쓰러져 있던 거야. 그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였어. 이어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서 시신을 확인해봤는데 옆에 보니까 편지 2개가 함께 있더라고. 한 개는 11장 분량의 남편한테 남기는 편지였었고 또 하나는 딸이 18살이 되면 뜯어보라는 편지였어. 경찰이 먼저 편지를 수거해서 살펴보는데 좀 이상해. 이 안에 로리가 이런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서 딱히 이렇다 할 설명은 없었어. 그냥 그동안 행복했다, 딸을 잘 부탁한다, 이 정도였지. 어쨌든 로리의 장례식이 치러졌고 괴로워하던 남편 블레이크는 얼마 후에 부부의 집에 돌아가서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 그러던 중 옷장 깊은 곳에서 낯선 상자 하나를 찾게 돼. 그건 로리가 숨겨둔 건데 사실 이전에도 이걸 본 적은 있었었거든. 내 아내가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서 안에 프라이버시겠구나 싶어서 그냥 넘어갔었어. 보니까 상자는 자물쇠로 잠겨져 있었었고 근데 로리가 사망했으니 이제 남편이 열어봐도 되겠지? 블레이크는 자물쇠를 부수고 안을 확인하게 되는데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됐어. 그건 바로 한 여자아이의 출생증명서. 이름은 베키수 터너야. 근데 또 다른 법원 증명서도 있더라. 지난 1988년 베키 터너가 로리 케네디로 이름을 바꾼 내용이야. 그니까 지금까지 로리로 알고 있던 아내가 원래 베키라는 이름으로 태어났다는 거야. 남편은 놀라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궁금해졌어. 왜 이름을 바꿨을까? 그것도 성까지. 워낙 아내의 과거가 베일에 쌓여 있었잖아. 그래서 남편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베키수 터너라는 여성의 과거를 추적해달라고 의뢰하게 돼. 그리고 머지않아서 연락이 왔는데 베키수는 이미 지난 1971년 화재로 사망했다는 거야. 근데 사망 당시에 베키의 나이는 겨우 2살이었어. 이거 무슨 상황이야? 그러니까 추정해보자면 로리는 이미 죽은 사람의 신분을 도용한 후에 다시 이름을 바꿨다는 거야? 그럼 원래 로리는 누구였는데? 자, 타임라인을 하나하나 추적해보자. 지금껏 로리로 알고 있던 이 여성은 1969년 베키수의 출생증명서 사본을 얻어냈지. 그리고 자기가 베키수 터너인 척 1988년에 신분증을 발급받은 거야. 하지만 베키가 태어나고 2년 만에 사망한 상태였잖아. 그런데 여기에 허점이 있었지. 미국은 주가 50개가 넘어서 사람의 출생과 사망을 보통 주에서 관리하고 있어. 베키는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는데 실제 사망 신고는 다른 주에서 됐대. 그리고 여기서 행정상의 오류가 생겨서 정보가 업데이트되지 못했던 거야. 그걸 이용해서 로리는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던 거고 그렇게 하루아침에 18살의 베키가 된 그녀는 2달 후 법원에서 로리 에리카 케네디로 이름을 바꾸게 돼. 이후에 로리는 주민등록번호도 발급받고 검정고시를 본 후에 텍사스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야.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들지. 도대체 베키도 로리도 아닌 그녀의 정체는 대체 뭐였을까? 뭐 신분 세탁을 해야 되는 범죄자였을까? 아니 뭐 스파이? 이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남편 블레이크는 아무리 그래도 자기 딸아이 엄마잖아. 그래서 진짜 신원을 찾아내려고 했고 이후 미국 사회보장국과 법의학자들까지 나서서 정체를 추적하기 시작했어. 이게 유전자 정보가 있으면 사실상 해결되는 건데 그녀가 이미 사망한 상태라 쉽지가 않아. 하지만 다행히도 그녀의 유일한 혈육, 그 2살 된 딸 있잖아. 법의학팀은 딸에게서 남편 블레이크의 유전자를 뺀 그 나머지를 분석했어. 그게 엄마 쪽 유전자겠지. 그래서 그렇게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전국에 퍼져 있는 수많은 DNA 샘플이랑 대조를 했지. 분명 그녀랑 연관된 그런 진짜 가족이 어딘가 있을 테니까. 그들이라도 찾아야 했던 거야. 그 작업은 무려 6년이나 걸렸어. 그리고 마침내 2016년 유전자가 상당히 일치하는 그 사람을 찾게 돼. 필라델피아에 있는 마이클 캐시디라는 남성인데 담당자가 찾아가서 그 로리 사진 보여주면서 아는 사람인지 물어봤지. 근데 그 사진을 유심하게 보던 그 마이클은 놀라운 증언을 쏟아냈어. 사진 속 여성이 오래전 집을 나간 사촌 여동생 같다는 거야. 실제 이 2사람 유전자 정보도 유사했으니까 가족관계라는 거잖아. 그럼 혹시 로리가 사촌인가? 이후 조사는 빠르게 진행됐고 마침내 하나씩 그녀를 아는 가까운 가족들이 등장하면서 결국 친모도 확인됐어. 그렇게 베일에 쌓여있던 로리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던 거지. 그녀의 진짜 정체, 그러니까 진짜 이름은 킴벌리 마리아 맥린이야. 다행히 범죄자도 스파이도 아닌 너무나도 평범한 여성이었어. 목수인 아버지와 전업주부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서 필라델피아 교외 지역에서 평온한 유년기를 지냈대. 그러다 청소년 무렵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면서 그 평화가 깨지게 돼. 이때 킴벌리는 엄마랑 같이 살고 있었었는데 엄마가 재혼을 하면서 원치 않은 변화가 시작된 거야. 사춘기였던 킴벌리는 이때부터 좀 혼란을 겪었던 것 같아. 친언니한테 집을 나가고 싶다는 얘기를 진짜 자주 했었대. 결국 그녀가 18살이 되던 1986년 돌연 집을 나가서 영영 떠나버렸던 거지. 이후에 가족들은 그녀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한 채 살아왔어. 이후 킴벌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지? 남의 그 출생증명서로 새로운 신분 얻게 됐잖아. 근데 막상 집을 나간 직후에는 뭘 했는지 좀 생방이 묘연해. 그러니까 2년 동안 말이야. 그러니까 1986년에 나가서 1988년에 신분증 발급받았잖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는 거지. 어쨌든 킴벌리의 목적은 가족 혹은 지인이 자기를 절대 찾지 못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게 갑작스러운 부모님 이혼에다가 또 새아버지까지 나타나면서 인생이 좀 힘들었던 거지. 근데 그렇다고 신분을 완전히 바꾼다는 게 난 좀 이해가 되진 않는데 수사관들은 분명 킴벌리한테 가족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강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었어. 하지만 킴벌리의 친언니는 동생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말하더라고. 진짜 미안한데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영화 화차 조금만 스포할게. 그 화차에서는 주인공이 신분을 바꾼 이유가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사채업자들이 빚 갚으라고 미친듯이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주인공은 자신의 신분을 숨겨야 됐던 거야.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거지. 오늘 사건이 정말 미스테리한 이유는 사실 로리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됐는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야. 혹시 새아버지한테 심한 학대를 당했던 건 아니었을까? 그런데 엄마의 행복을 깨고 싶지 않아서 아예 증발해버린 건 아닌가 싶어. 분명 로리에겐 아주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러고 나서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또 딸 하나 남겨두고 죽었잖아. 이게 뭐냐고. 어쩌면 자기 자신을 거짓으로 포장하고 사는 그 삶 자체가 힘들었던 거 아니었을까.
거짓 신분으로 더 나은 인생을 꿈꿨지만 세상에서 가장 믿고 또 사랑하는 남편에게조차 자기가 누군지 말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로리가 너무 안쓰럽게만 느껴져. 쓸쓸한 죽음을 선택한 로리, 아니 킴벌리 맥린. 그녀가 더 이상 외롭지 않은 휴식을 취하고 있길 바래. 지금까지 토요 미스테리 디바 메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